하나 가르쳐줄게. 요건 정상이고 요건 미정상인데 핵은 이렇게 생겼고 세포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악성이다 하는 걸 여러분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 비정상 특징을 이야기해 줄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이따가 3교시 한 3시간쯤 지나서 다시 내려와서 내가 질문을 받을 테니까 일단 지금 내가 이야기해 준 걸 들어보고 그 다음 1시간 이상 여러분이 찾아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다음에 7교시쯤 8교시 전에 내가 오면은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1번까지 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맞나? 자, 12번. 간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간입니다. 동그란 게 뭔가 만들어졌는 거네, 그지? 정상, 비정상. 비정상이 캡슐이 잘 만들어졌네. 캡슐이 잘 만들어지면 악성 종양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데 아닙니다. 악성입니다. 보면은 세포들은 덩어리져 있는데 이렇게 무슨 septation, 뭔가 파이브로틱 밴드 같은 것도 있다,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자,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정상과 비정상을 둘이 갖다 놓고 비교해 볼게. 여기가 정상이고 비정상입니다. 여기가 정상, 비정상. 자, 곱하고 보자. 자, 이래 됐었어. 여기가 정상이 비정상이다. 자, 다릅니다, 그죠? 이게 정상 리버에 생겼는 헤파토셀룰러 카르시노마. 특징은 이렇습니다. 뭐 설명하면 말이 많다. 폐기물 새카맣고 뉴크레올라이가 나오고 아무런 스트럭처가 없어지고 뭐 이런 것, 네크로시스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헤파토셀룰러 카르시노마가 이쪽이 이상이 있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원래 일단 보면은 핵의 크기도 다릅니다. 이거 정상이었고 비정상인데 핵의 크기도 좀 커졌디. 내 눈에는 짙어 보이는데 얘를 눈에는 비슷할 수도 있고 하이퍼크로마틱하다는 얘기. 얘들은 뭔가 이렇게 선을 따라가는 느낌으로 코드 같은 코드 줄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은 그런 스트럭처가 없어져 버렸어. 정상 스트럭처를 못 만드는 놈들이 아닙니다. 헤파토셀룰러 카르시노마 그러니까 이런가 두 개를 구분하고 핵의 특징을 확인하고 여기는 스트럭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핵도 보면 되게 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핵이 이상하구나. 오케이, 질문. 이거 X 하나? 1년에 한 번 하니까 내가 맨날 헷갈린다. 어디서 헬프미. 이게 런입니다. 알베올러 스트럭처라고 이야기하죠. 왜? 에어 스페이스가 있어 숨을 쉴 거잖아. 요 사이로 에어 들어가고 요 사이에 있는 혈관이 지나갑니다. 노말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 에어가 일로 지나갈 거고 여기 있는 빨간 것들이 다 RBC잖아요. RBC가 지금 캐피라리거든요. 그런데 반짝반짝한 빛나는 RBC가 있어. 그래서 여기 정상입니다. 쭉 보면 얼금얼금한 일종의 스펀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숨을 쉬어야 되니까. 자, 이쪽이 정상이야. 다시 로커로 보자. 쭉 떨어져도 다 정상이고 여기 이따만한 메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상한 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들의 특징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새카맣다. 새카만데요.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셀과 셀 사이가 바짝바짝 붙어있는 듯한 느낌. 몰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물론 작은 요 스페이스는 보이죠. 그런 게 있고 한 개만 딱 당겨보면 사이토플라즘이 있는 동 없는 동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걸 스몰 셀 칼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던져볼까?
빨간 거는 핵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얘들은 살아있잖아. 핵이 살아있는데 핵이 다 죽어버리고 빨간 스트럭처만 남아있다가 그게 네크로시스입니다. 튜머 네크로시스. 그래서 튜머 네크로시스 바로 옆에 보면 핵들이 이렇게 색한 놈들이 작은 놈들이 사이토플라즘이 없으면서 동글동글동글 모였고, 이론적으로는 핵과 핵 사이 거리가 약간의 스페이스를 두고 이렇게 딱딱딱 붙어 있다고 해서 몰딩이라고 하는데, 찾아보십시오. 이런 쪽. 또 보면은 이런 데가 좀 낫겠네. 아, 이건 좀 안 좋다. 그래서 이 핵과 이 핵 사이에 사이토플라즘이 있으면 자기들이 당연히 좀 멀어 보이는데, 사이토플라즘이 아주 작아. 딱 붙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스몰 셀 C가 핵은 새까맣기 때문에 뉴클의 온라인 같은 건 보이지가 않습니다. 로파로 다시 보면은 노멀 렁이 있고 캡슐이 있고 센터에 네크로시스, 빨간 건 네크로시스 있고, 셰프들이 빼가 있는데 셰프들의 특징은 이렇게 저렇다. 그게 스몰 셀 칼시노의 특징입니다. 질문? 같은 렁이 다르죠. 렁이고 여기는 브론쿠스인데 브론쿠스 안에 이렇게 퍼런 엑소데이트가 끼어 있습니다. 엑소프트는 이제 가래지 가래. 시크레션 되는 분비물이 차 있고, 빨간 건 RBC일 겁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RBC 보이죠? 이제 혈관 안에 RBC가 반짝반짝하게 좀 반짝반짝하는 느낌이 들어. 이거 RBC입니다. 다시 돌아가면은 이쪽은 에어스페이스가 좀 많이 남아있는데 이쪽은 에어스페이스가 좀 적네, 그죠? 그런 거 있고. 그런데 끝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이렇게 잘라보면은 이쪽까지는 정상인데 이쪽은 다 에어스페이스가 하나도 안 보인다, 그죠? 여기는 블리딩 했는 거라서 수술 중 혹은 그 근처에서는 수술하고 나서 블리딩이 좀 있었을 수 있고, 이런 게 에어스페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뾰족한 스포튼, 즉 가래선 걸 제외한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메스가 만들어졌어. 나도 당겨보면 뻘겋다, 그죠? 빨간 건 네크로시스, 아까 빨간 건 RBC였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건 튜머 안쪽에 있는, 센터에 있는 튜머가 네크로시스가 되고 있어. 확대해보자. 왜 빨간지. 다르죠? RBC가 아니죠, 그죠? 새빨간 사이토플라즘이 있고 다양한 형태의 핵이 있고 사이토플라즘도 많고, 핵은 삐쭉삐쭉 길쭉길쭉 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뭐 자기 마음대로. 사이토플라즘도 큰 놈, 작은 놈 다 섞여 있어. 자, 이런 게 캔서겠죠. 자, 이런 빨간 캔서도 있고, 여기 오면은 빨간 게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에어리가 있다, 그죠? 빨간 데가 에어리가 있어. 센터에 보면 역시 네크로시스가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자. 빨간 핵이 있는 놈도 있는 반면에 빨간 핵이 없는 놈도 있어. 이게 케라틴입니다. 각질, 때. 캔서셀도 각질을 만듭니다. 잘 만들 수도 있고 못 만들 수도 있겠는데 얘는 지금 잘 만들어내. 빨간 케라틴이 잔뜩 들어있어. 케라틴을 만들 수 있는 상피세포는 스퀴머스 셀밖에 없고요. 케라틴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얘는 스퀴머스 셀 칼시노입니다. 자, 이놈의 특징을 보면 이런 데 보면 아까 스몰셀 C에 봤을 때 비해서 스페이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크리어 스페이스가 있는데 확대를 보면 그 사이에 선이 한 개, 두 개 좀 있는 것 같아. 세포와 세포가 사다리처럼 쫙 잡고 있는 어떤 스트럭처 구조물이고요. 이쪽 세포와 이쪽 세포 사이에. 자,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는데 마음의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요 핵과 요 핵 사이에 크리어 스페이스가 있는 요 사이에 보면 이렇게 필라멘트선 실 같은 게 지나가는 게 있어. 이런 데도 보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토모필라멘트라고 셀 어디전 몰레큘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퀴머스 셀 가시는 어때? 스퀴머스 셀에서 잘 나옵니다. 세포들이 이렇게 붙는 일종의 셀과 셀을 연결하는 셀 브릿지입니다. 다시. 자, 그러면 이제 센터에는 케라틴을 만든다. 스퀴머스 에피셀름을 닮은 놈이 있다. 핵의 형태는 다양하다. 이런 다 네크로시스 같은데 확대해 보면은 이것도 다 케라틴이죠. 빨간 케라틴, 즉 각질. 여기는 빨간, 이거는 아티팩트입니다. 우리 지금 슬라이드 만들다가 손가락 담가갖고 떨어졌던 우리 노멀 스퀴머스 에피셀름이 들어갔던 컨타미네이션 되는, 오염되는 그런 것들이고요. 아티팩트. 핵의 형태가 이렇고,
그 사이에 이런 스트럭처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케라틴을 잘 만드는 세포고 렁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런 스트럭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스퀴마스를 칼시노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15번 여기도 보면 이게 메스고 여기다 노말입니다. 메스와 노말을 같이 보여주려고 슬라이드를 이렇게 만들었어. 요 스트럭처는 타이로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이로이드라는 거는 요런 스페이스를 갖고 있어. 일종의 야도 그랜드이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장기입니다. 타이로이드 그랜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핵은 이렇게 좀 납작납작한 느낌이 들어. 안에는 이렇게 빨간 물질이 있는데 보통 콜로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시크리터리 머티리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프로테이너스 머티리얼이 있고 이게 정상이야 그냥. 정상은 더 이상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와, 원래 야가 이래 생겼기 때문에 정상 타이로이드인데 딱 보면은 역시 메스가 만들어졌다 그러죠. 아노테이션을 열심히 해놨는데 한번 봅시다. 10번에 내가 뭘 했노? 저장을 하면 안 되는데 어디 뭘 해뒀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면 보이는 거 모르겠다. 요 핵을 보고 있는데 핵 안에 뭔가 빨간 게 있죠, 그죠? 요걸 인크루전입니다. 뭔가 삽입되어 있는 삽입 물질이라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세포가 있었는데 이렇게 동그란 부채를 납작한 부채를 핵 안에 이렇게 밀어넣어버렸어. 이렇게 밀어넣고 나면은 핵이 이렇게 있었는데 핵은 글로벌 구잖아, 그죠? 근데 바깥에서 어떤 물질이 쭉 밀고 들어가면은 밀고 들어가는 이 부채를 보면은 이렇게 그루브가 보이겠죠? 선이 보인다고. 커피콩 같은, 아니면 조리폼 같은, 아니면 보리쌀 같은. 그래서 어떤 물질이 핵 안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갔기 때문에 옆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였어. 줄처럼 그루브 혹은 선 같은, 커피빈 같은, 커피콩 같은. 근데 요놈을 그렇게 안 보고 이렇게 봤어. 부채가 이렇게 밀려 들어갔잖아. 핵이 이따만한 게 있는데 부채가 이만큼 밀고 들어갔어. 그걸 인크루전이라고, 핵 안에 들어앉는 것 같아서. 원래는 들어앉는 건 아니라서 슈도 인크루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크루전 해도 틀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핵 안에 뭔가 들어와 있어. 특징적으로 이거는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고 핵 안에 뭐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클리어하다고. 혹은 물이 찾는 듯해서 베지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뭐 empty 비어있는 듯한, 혹은 올판 애니, 나중에 고아 이름이다. 애니 고아 이름인데 만화에 나오는 거니까 그냥 한번 찾아보세요. 구글에 하는 거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핵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세포들이 자, 이런 데를 보고 싶습니다. 뭔가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스트럭처를 만들고 있어. 이런 동그란 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어.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포들이 자라오는데 이렇게 파필라리 그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처럼 이렇게 올라왔어. 그래서 옆에서 보면 길쭉길쭉한 느낌이 들어. 위에서 잘라버리면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이 들고, 얘가 정확하게 90도로 안 잘리고 이렇게 빽빽하게 45도로 잘리면 길쭉하게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상상을 한다면 얘는 크로스 섹션대가 좀 동그랗게 보이고 얘는 길쭉길쭉하게 잘렸어. 얘는 동그랗게보다는 조금 45도로 잘린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자라는 것들, 그런 거 하나의 그냥 원체로 생겼다는 거, 원 타원. 이렇게 자라는 것들이 원래 스트럭처 이렇게 자라가 입체적으로 자라는 걸 그냥 이렇게 잘라버렸어. 이렇게 잘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양한 스트럭처가 나오는데, 이런 그로잉을 파필라리 그로잉 한다고 표현을 하고, 이게 특징이기 때문에 타이로이드의 파필라리 칼시노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파필라리 그로잉하는 애가 몇 개 없습니다. 이렇게 약간 크리한 스페이스만 있고, 이런 노멀 폴리클을 닮은 이런 노멀을 닮은 거잖아, 그죠? 자, 노멀 보여줄까? 이런 스트럭처. 이런 스트럭처는 얘네들 스트럭처하고 비슷하게 닮았다, 그죠? 그래서 노멀을 닮은 폴리큘러한 패턴도 좀 있는데, 아니면 이런 데 좀 크리한 스페이스를 만들어가 보면 길쭉하게 파필라리 그로잉하는 헤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되기도 하고 길쭉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쭉쭉쭉 자라오르고 다시 가지를 치면서 브랜칭 하면서 올라오고, 이런 식의 스트럭처가 파필라리 그로잉이고, 대표적으로 갑상선에서 잘 발견되는 악성종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필라리 스트럭처를 확인하고, 두 번째는 핵의 피치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노멀 타이로이드에 메스가 있었고, 파필라리 그로잉을 하고 있고, 핵의 형태가 있다. 뭐까지?
인테스틴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뮤코자. 뮤코자 바로미터를 머스큘라리스 뮤코자라고 표현하고, 머스큘라리스 뮤코자 바로미터를 서브뮤코자라고 하고, 서브뮤코자 밑을 머슬이라고 하고, 머슬 바깥을 시로자라고 얘기합니다. 점막, 그 다음에 점막 하층, 근육층, 그 다음에 장막 하층, 그리고 장막. 뮤코자, 서브뮤코자, 머슬, 시로자. 정상 조직의 스트럭처 이랬습니다. 그래서 쭉 따라오다 보면 이게 다 정상이었는데 쭉 오다 보면 이상해졌잖아요. 그죠? 뮤코자가 있어야 되는데 뮤코자가 밀고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죠? 이 에어리어가 캔서입니다. 이 머슬이 오다가 끊어지면서 머슬 사이로 캔서가 들어앉는 거잖아. 그래서 요 에어리어가 캔서입니다. 갑시다. 그랜드처럼 생겼습니다. 동그랗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즉 그랜드 루멘을 만들고 있는데 정상 그랜드를 못 만들었어. 좀 이 그랜드 루멘이 좀 이상하고 월이 좀 그랜드가 두꺼워져 있는 것 같아. 자, 노멀하고 비교해 봅시다. 여기가 정상이고 여기 정상입니다. 이렇게 생겨야 돼. 혹은 좀 야가 크로스 섹션 때문에 좀 동그랗게 생기죠. 이건 길게 잘렸고 동그랗게 생겼고, 핵은 항상 아래쪽에 붙어 있었고 뮤신 같은 게도 있었어. 이런 스트럭처가 정상인데 이 스트럭처는 루멘이 이상하다 그죠? 그래도 유니폼하게 길쭉길쭉 하든지 동글동글 하든지 루멘이 그래야 되는데 얘는 루멘이 동그란 것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늘어난 뮤신이 가득 찬 놈도 있어. 그래서 여기를 닮았을 따름이야. 그랜드를 닮았을 따름인 캔사. 그래서 이거를 아데노카르시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 비교해 봅시다. 여기는 정상이죠. 이건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이거 확대해보고 이거 확대해보면 확실히 다른 걸 알 거야. 정상, 비정상, 비정상인데 그랜드를 만들어 루멘을 보여주자. 이런 루멘을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어. 어브노멀한 그랜드를 만들었습니다. 핵도 커지고 루멘의 형태도 이상하고 NC 레이시오도 증가하고, 즉 뉴크레오사이토플라즘 레이시오도 증가. 그래서 종론에서 배웠던 종양 앞부분에서 배웠던 그런 스트럭처가 다 보이는데 보면은 그랜드를 닮은 놈이기 때문에 아데노카르시노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로파로 보겠습니다. 정상, 비정상. 얘네들이 이만큼 인베이전이 되었고 이 에어리가 전부 다 이상하고 이상한 이렇게 뮤신이 가득 찬 루멘이 이상한 이런 셀로 되어 있는 게 아데노카르시노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데 정상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은 원래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설명하기 힘들고 그 정상을 얼마나 닮았냐에 따라서 캔사가 웰 디퍼런시에이티든지 포리 디퍼런시에이티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콜론이었는데 인테스틴인데 여기도 보면 뮤코자는 잘 보입니다. 그죠? 서브 뮤코자 없어졌어. 머슬만 잔뜩 두꺼워지는 게 붙고 이거 팻이 붙었고 시로자가 이쪽에 붙어 있을 겁니다. 아까 하이슬라이드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까 다시 볼까? 얘는 여기 있었다 그죠? 서브뮤코자와 머슬과 메스가 보이는데 얘는 그냥 다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상한 겁니다. 이제 느리다. 자, 얼마나 이상한지 한번 봅시다. 이게 끝이 아마 정상에 가까울 거예요. 왜냐면 얘들이 정상에 가깝고 얘들이 비정상에 가까워서 나는 여기부터 확인하고 싶다는 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상 점막이 있고 서브뮤코자가 조금 있습니다. 팻이 있기 때문에 이건 머슬이거든. 아래쪽에 있는 시로자 쪽에 붙어있는 팻. 그런데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서브뮤코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없이 뭔가 잔뜩 들어와 있어. 여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잔뜩 들어와 있는 이 에어리어. 그랜드를 거의 못 만드는 세포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어. 그래서 이런 놈들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기는 그래 채웠는데 위에는 보니까 아직도 정상이야. 그래 어떻게 상상한다? 여긴 정상이었고 이 밑에 쪽에서 야들이 쳐들어왔는 거야. 이렇게 쳐들어갔고 야를 서브뮤코자를 잡아먹는 겁니다. 다시 여긴 그래도 정상이 남아있고 옆에서부터 애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야를 계속 먹어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쭉 밑에 내려보면 전부 아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어떤 느낌은 오면 이렇게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야들이 지금 뭔가 들어와 있고 얘는 이렇게 뭔가 밀고 들어간 느낌이 안 듭니까? 머슬이 끊어져 버렸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쳐들어갔어. 그 다음에 이쪽 점막을 한번 보자. 요 점막과 요 점막을 요 뮤코자와 요 뮤코자를 비교하자면 이 뮤코자는 그런데
이 뮤코자 밑에 밴드 같은 경우 쭉 내려가는 거 안 보입니까? 이거 다 이상한 놈이야.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요놈은 정상이고 요놈은 비정상인 거 끝에 쭉 따라가 볼까? 뭔가 봐. 밑에 계속 뭐 있어. 연주 좀 두꺼워졌고 연지가 없어졌고. 자, 그래서 여기를 비교하면 되겠다. 그래서 중간을 딱 잘라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자, 이게 정상 그랜드입니다. 정상 그랜드 바로 밑에 밴드처럼 B처럼 쭉 가던 요 에어리어가 아까 그 셀하고 똑같잖아. 캔서 셀입니다. 그랜드를 잘 못 만들어서 현재는. 그래서 얘는 여기도 있고, 즉 점막 바로 밑에도 있고, 살짝 지나갔고 점막 하층이 다 침범하는 바람에 점막 하층이 전부 다 캔서 셀로 채워지면서 파이브로시스 돼갖고 빨갛게 변한 거는 다 파이브리 그렇게 안에 콜라겐 파이브로시스입니다. 확대해 보면 세포 한 개 한 개가 파이브로시스 된 콜라겐 사이로 다 침륜해 들어가는 게 다 하나하나가 다 캔서 셀입니다. 이런 게 원래 있으면 안 돼. 자, 여기도 보면 다 있어요. 쭉 있고 아까 침범해 들어간 에어리 한번 보자. 자, 이런 데 보면 이거 뭔가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요 에어리가 캔서 셀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이건 머슬이라 갖고 없는 겁니다. 이건 빨간 건 머슬이고 이건 캔서 셀이 들어간 거. 자, 조금 더 가볼까? 이런 데도 머슬 사이로 내가 침턴에 들어가는 거 있고 이 빨간 머슬 사이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 머슬 사이사이에도 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애들이. 그래서 이런 데도 확대해 보면 여기 이상한 놈들이 다 들어가 있어. 봐봐. 뮤코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쫙 내려가면서 시로자까지 다 그냥 이렇게 중투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할 것 없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바로 보자. 여기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밑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고 옆으로도 쳐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만큼 먹었고 얘는 아직 이만큼만 먹었다는 거지. 이렇게 여기 막 지금 침륜에 들어가고 있고 공격 앞으로 인베이저 계속 이렇게 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캔슬입니다. 여러분 교재 이거 말리간트 파이브러스 히스토사이토마로 돼 있나? 맞나 진단명이? 말리간트 파이브러스 히스토사이토마로 돼 있나? 맞아? 못했습니다. 그대로 합시다. 병명이 좀 바뀌고 있어서. 이거는 살코마입니다. 살코마 칼슘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살코마에서 핵 하나하나가 이렇게 희한하다는 것을 이제 설명할 건데 지금 야의 기본적인 느낌은 뭐냐면 스핀들색 좀 길쭉길쭉한 놈이에요. 에피세리얼도 하는 칼시노마 셀들은 조금 둥그렇다든가 아니면 육각형이라든가 좀 동글한 이런 느낌이 들고 지금 얘들은 살코만 셀 자체가 이렇게 길쭉길쭉한 느낌이 들고 길쭉길쭉한 놈이 모여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크로스오버하기도 하고 한 놈은 뚫고 가기도 하고 한 놈은 옆으로 지나가기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 느낌이 스핀들 셀이 길쭉길쭉한 셀들이 달리는 방향이 지각각으로 달리고 있어. 360도 방향으로 다 달리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느낌을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얘가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네. 자, 이런 데는 봅시다. 얘들은 이렇게 달리는 느낌이 들어. 얘들은 이렇게 오는 느낌이 들고 얘들은 이래 오는 느낌이 들고 얘는 이래 나가는 느낌. 그래서 나는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이 뭔 느낌 알 수 없다. 자, 지금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데 이런 데도 보면은 이렇게 약간씩 흐르는 듯한 인근인데 그러다가 그냥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런 데는 다 스핀들합니다. 그렇게 그런 스핀들하게 그 달리는 방향이 머슬 방향이 이렇게 달리는 방향이 조금씩 꺾여 있는 서로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이 특징이고 두 번째 스핀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큰 놈의 핵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길쭉길쭉한 핵도 있습니다. 이 핵과 이 핵은 완전히 다르죠. 그죠? 이 핵의 크기도 다양하고 핵의 형태도 이런 누클레올라가 3개쯤 되기도 하고 이건 자이언트 셀인 것 같다. 모여있는 핵이 모여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양한 프레멀피즘 그다음에 그 핵의 형태가 다양한 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말리간트 파이브러스 히스토사이트를 내놨습니다. 그럼 핵의 형태를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도 한번 볼까? 야는 그지? 한 10배쯤 크잖아, 그죠? 옆에 것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놈도 있고 왠지 모르게 얘들도 약간 스핀들, 즉 길쭉길쭉한 느낌이 드는 세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말링한트 파이브러스 히스토사이토마의 특징입니다. 여기는 노말이 없습니다. 캔서 덩어리만 통째로 다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림프노드입니다. 연음과 연음은 정상입니다. 연음도 정상이고. 자,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앞에 조금 해보면은 요게 정상이고 요게 비정상입니다. 야도 여기까지는 정상이야. 여기가 문제가 있고 여기. 이게 정상 림프노드인데 여기도 정상 림프노드인데 뭐가 들어왔어 보면 다르잖아요. 양쪽이. 뭐가 들었는지 확대해 봅시다. 그랜드처럼 생겼어. 그랜드처럼 생겼는데 이 환자는 다른 쪽에서 날아온 게 아니고 브레스트에 있었던 덕탈 칼시노마가 날아온 겁니다. 그래서 림프노드에 전이가 되는 전이암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자. 얘는 찢어졌지만 어쨌든 정상, 얘도 정상, 얘는 비정상이잖아. 로파로 볼까? 느낌이 얘가 정상이고 여기가 전 비정상, 정상, 정상, 비정상이잖아. 봅시다. 뭐가 들었잖아. 다 그랜드죠. 브레스트에 있는 덕탈 칼시노마도 그랜드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덕탈 아데노칼시노마라고 옛날에 얘기를 했는데 너무 길어갖고 덕탈 칼시노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덕탈 칼시노마의 인베이전, 아니 림프노드로 전이하는 메타스타시스 전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림프노드에 정상 림프노드에 얘는 정상 림프노드를 다 차지하고 있고 얘는 정상 림프의 반틈을 차지해갖고 전이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정상 브레스트입니다. 여기서부터 밀크를 만들어내고 젖을 만들어내고 이걸 덕트를 따라 올라가고 니플로 나가고 얘한테 밀크로 먹입니다. 그죠? 이게 정상인데 이런 게 생겼어. 자, 다시 로파로 보자. 이렇게 정상인 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둥그런 게 보이고 여기가 뭐가 있는가 확인을 해보고 확대를 해보니까 RBC로 둘러싸여 있고 RBC하고 코팅되어 있는 일종의 스럼도스가 만들어졌고 아니 이상 혈관하면 아무것도 떠다니면 안 됩니다. WC, RBC, 플레이트 뒤에 무조건 떠다니면 안 돼요. 잡끝에 떠다니면 무조건 그걸 보고 엠볼러스, 엠볼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날아가면 안 되는데 얘들은 캔사 셀들이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튜머 엠볼라이라고 얘기합니다. 혈관 안에 이런 스트럭처가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동그란 거 다시 한번 볼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확대해서 빨간 건 RBC. 요 덩어리들은 튜머 셀들이 혈관 안에 박혀갖고 지금 떠다니고 있는 중. 그러면 전이가 가고 있는. 전이는 아닙니다. 혈관 내 침륜이지. 전이가 지금 가기 직전이니까 막 떠다니니까. 그래서 혈관에 꽉 박혀 있으면 튜머 트럼보스라고 얘기하고 혈관에서 날아다니시면 튜머 엠볼라이라고 얘기하는데 상관없습니다. 혈관 내에 있는 브레스트의 덕탈 칼시노마가 전이가 가고 있는 중. 다 덕탈 칼시노마의 전입니다. 이런 것들. 여기 다 마찬가지잖아. 똑같아. 혈관 크기의 차이지. 그리고 들어가 있는 캔서 셀들 개수의 차이지. 이것도 다 전이가 갖는 놈입니다. 이것도 다 전이가 갖는 놈입니다. 백그라운드는 노멀 브레스트 티슈입니다. 오케이? 이게 몇 등급 시에서 나와 있나? 이게 정상 인테스트입니다. 뮤코자, 아래쪽이 서브뮤코자, 벌근던 머슬, 아래쪽이 시로자. 요까지만 정상입니다. 근데 쭉 오다가 이게 전체가 그냥 머슬인데 머슬이 쭉 당겨 올라가면서 이렇게 커다랗게 뭔가 만들어졌지. 장 안에 장쟁막을 동그랗게 생각하는데 이 동그란 원통형 루멘 안에 점막에서부터 자라오기 시작해서 툭 튀어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툭 튀어나오는 상황을 그걸 튀어나온 데를 잘라냈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상이었고 이 루멘으로 퍽 튀어나왔고 이게 다 캔서 덩어리입니다. 확대하면은 아데노칼시노마인데 이게 정상이고 이게 비정상이잖아. 정상 뮤코자, 비정상 캔서, 아데노칼시노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놈이 이렇게 길게 있다가
앞쪽으로 루멘 쪽으로 막 자라 올라가고 즉 여러 원통에서 이렇게 자라 올라가고 또 한편으로는 밑으로 막 자라가고 장막을 뚫고 막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로파로 보면은 이런 이어리가 있고 이만한 덩어리가 이 덩어리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일로도 인베이션, 일로도 침략, 이쪽으로 침략 열심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CDX2라는 염색을 했어요. 어제 내가 얘기했듯이 어떤 세포가 갖고 있는 특징을 잡아내 가지고 어떤 단백질인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단백질인지 야가 특이적으로 많이 있는 것을 잡아내 가지고 야를 염색을 했어. 하얗게 보이는 거는 염색이 안 돼가 다 날아간 거고 갈색으로 보이는 거는 염색약을 갈색을 그냥 묻혔는 거야.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색으로 나오면 양성이고 그 갈색을 만들었는 항원 지금은 CDX2라는 프로테인인데 그 항원에 대한 안티바디를 만들어서 항체를 만들어서 붙여갖고 색깔을 발현시켰어. 항체 반응이 일어나면은 양성입니다. 지금 했는 야는 CDX2라는 건데 야는 주로 소화장기에서 특히나 콜론, 대장에서 염색되는 대장에서 만들어내는 단백질이야. 그냥. 그 단백질이 나오면은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전이 갔는 데서 확인하면 아 이거는 전이가 콜론에서 왔겠구나, 대장에서 왔겠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면역 염색을 했는데 이 면역의 종류는 나는 몰라. 염색해준 대라고 해. 안티바디 종류는 수백 가지가 된다고요. 그 중에 CDX2로 염색했다. 이건 가르쳐 줘야 돼. 그거는 염색했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CDX2로 했는데 CDX가 나오면 뭐냐 이러면 아 이거는 콜론 쪽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콜론이잖아. 그죠? 콜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콜론이 염색이 됐어. 정상도 염색이 되잖아. 정상이. 그지? 암도 지금 염색이 돼. 정상적으로 지가 갖고 있는 단백질을 정상적으로 우리도 염색을 했고 암도 갖고 있어. 여기서는 의미가 없는데 야가 날아가고 전이가 가 있으면 아 콜론에서 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때 필요한 게 임뮤노히스토 케미스트입니다. 그냥 이건 양성 끝. CDX2의 양성. CK20. 자, CK20은 패턴이 좀 다르죠. 정상에도 염색이 됐다, 그죠? CK20의 양성인데 캔서셀도 CD20의 양성입니다. 다시 CK20. CD20은 B셀이고, 그러니까 CK20은 콜론에 나오는 건데, 이놈도 양성. 그래서 CDX2도 양성, CK20도 양성. 아, 이건 콜론을 대표하는 콜론에서 잘 나오는 단백질이구나. 그걸로 끝. 너끼리 잘 먹었네. 끝. CK7. 요거는 잘 안 나왔네. 그죠? 아까하고 비교해서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건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아, 그건 음성이구나. 약간 묻은 것 같다. 그죠? 아무튼 나는 이걸 네거티브 음성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만약에 양성으로 나왔다면은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야는 지금 안 나왔어. 그래서 염색 상태가 썩 좋지는 않지만 일단 내가 보기에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CK7은 안 나오는 콜론 캔서구나. TTF는 타이로이드에서 유래하는 일종의 단백질인데 주로 런캔서 때문에 찾아내는 겁니다. TTF는 네거티브입니다. 현재 네거티브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염색이 안 됐구나. 끝. 근데 런캔서에서 이게 런이다는 거죠. 알볼로 스트럭처가 있고 얼굴은 브리딩이고 이 에어리어가 캔서였고 이 에어리어 확대 보면은 아데노칼시노마입니다. 런에 있는 놈도 아데노칼시노마고 콜론에 있는 놈도 아데노칼시노마야. 어느 쪽에서 날아왔는지 어느 쪽이 렁의 출신인지 콜론 출신인지 알고 싶어. 그래서 렁을 염색했습니다. 폐에서 염색을 해보니까 이게 CDX2네. CDX2가 이 에어리어 염색이 안 됐습니다. 음성. CK20 음성. 그래서 지금은 그다음에 CK7 안 봐도 양성이다, 그죠? 브라운 컬러네. CK7 양성, TTF1도 양성입니다. 확인하면. 그래서 콜론에서 왔는 아데노칼시노마인지 렁에서 왔는 아데노칼시노마를 구분할 때 이런 식으로 염색을 한다는 거예요.
콜론에서 염색했을 때는 의미가 없어. 원래 나오는 놈은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니까 약을 어디서 왔는지 고민을 하지 않는데 리버에서 발견이 됐는데 리버에서 발견된 종양이 콜론에서 왔는 놈인지 렁에서 왔는 놈인지 구분하겠죠. 더더구나 렁에서 콜론은 전이가 거의 안 가는데 콜론에서는 렁으로 주로 그래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당연히 콜론에서 렁으로 전이가 왔겠지 생각하는데 염색을 해보니까 거꾸로일 수도 있어. 확인하는 차에서 렁 프라이머리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시 렁에서 아데노칼슘하고 발견됐는데 이게 콜론에서 날아왔으면 사기가 되어버립니다. 전이 아니고 콜론 캔서가 따로 있고 렁 캔서가 따로 있으면 야도 1, 2기 기수가 달라져. 따로따로 치료하면 돼. 환자는 4기면 일찍 죽고 1기고 2기면 둘 다 잘하면 살릴 수 있어. 그래서 그걸 구분해 줘야 돼. 렁에 발견된 아데노칼슘을 어떻게 발견한다? CK7, CK20, CDX2, 그 다음에 DTF1을 해갖고 렁에 나오는 놈인지 콜론에 나오는지 구분해가지고 전이합니다. 아니다 판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뮤노히스토케미스트로 특정 프로테인을 염색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닌 수백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각종 암들에서 따로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끝이죠? 자, 질문. 그래서 그런 백그라운드를 임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가 어떤 것이다 하는 거를 이거는 그냥 시범삼아 보여주는 거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총 맞은 것처럼 그냥 여러분들이 뻥 찐 얼굴인데 1시간 동안 한번 쭉 스스로 한번 살펴보고 이따가 내가 오면은 다시 설명을 해줄게. 그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인사할래? 그래. 이따가 내가 올게.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를 해놓으세요. 출석은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내가 출석을 부를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일단은 내가 확인하러 오니까 그때는 다 모여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